자, 이번에는 판 구조론과 판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굴까지 같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나 나나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업 자료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영상만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해령 부근에서 열곡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나이와 고지작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해양 지각의 나이는 A와 B 지점이 같다. 자, 여기에 보면 0km 여기가 있죠? 바로 이쪽이 해령입니다.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A와 B는 모두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는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죠? 자, 왜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이 정자극기입니다. 자, 여기 가에서는 이쪽이 정자극기죠? 그리고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나이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의 나이도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변화되는 그 주기, 그 횟수가 B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랜 기간 전에,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해양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B 지점에 해양지각이 생성될 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같았다. 자, B를 봤을 때 역자극기입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 방향이었겠지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디귿. 해양지각의 평균 이동 속력은 가보다 나에서 빠르게 나타난다. 같은 시기 동안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 속력이 빠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다 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고지작이 복각과 위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표는 어느 대륙의 한 지역에서 생성된 화성암 A부터 D의 생성 시기와 고지작이 복각을 측정한 자료입니다. 자, 고지작이 복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만들어졌던 화성암에 남아있던 철가루 등의 자석물질들이 있죠. 이것이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 그러니까 N극과 S극의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잔류작이라고 얘기했었죠. 다시 말해서 복각을 통해 당시 이 대륙이 어느 위도에서 만들어져 졌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자료가 왼쪽에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지작이 복각이 마이너스 40도라면 그 당시 위도는 남반구의 20도, 남이 20도 정도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정자극기일 때 얘기이죠. 아마 이런 복각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정자극기라는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말은 보통 복각 문제에 있어서 같이 딸려 나오는 코스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문제가 쉬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대륙의 한 지역,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기억이라고 해보겠죠? 그럼 여기를 수직하게 파서 하나의 땅 기둥을 파냈다라고 해봅시다. 바로 그것을 시추라고 하지요. 시추를 하게 되면 여러 암석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 기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화성암들이 종종 끼어있게 되는데요. 이 화성암 안에는 당시 잔류자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층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래에 있는 것이 오래된 것,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지요.
자,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이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림에서 D는 과거, A는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 함석이 D, 가장 위에 있는 이 화성함이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D의 고지자기 복각은 마이너스 48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만들어질 당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7도 남반구, 그리고 플러스 18로 되면은 얘는 북반구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8 역시 북반구가 되겠습니다. 다만 복각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북상하고 있다, 적도를 지나서 북극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억, A가 생성될 당시 북반구에 위치하였다. 자, A일 때 플러스 복각이고 정자극기이죠? 자, 그래서 북반구에 위치하였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자, 니은, B가 생성될 당시 위도와 C가 생성될 당시 위도의 차는 55도이다 라고 나왔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른쪽의 자료만 보고 둘 사이의 복각 차이가 55도인 것을 보아 위도 차이도 55도겠구나 라고 빠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복각이지 위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각을 통해서 위도를 알 수 있을 뿐 실제 위도는 왼쪽에 있는 복각과 위도에 관한 관계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D 지점 같은 경우 복각이 마이너스 48도였었죠. 자, 그러면 대략 한 요정도 복각이 됩니다. 그럼 D가 만들어졌을 때 위도는 요쯤입니다. 자, C는 마이너스 37도죠. 그럼 C는 요쯤이 되겠습니다. 자, B는 플러스 18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정도. A는 플러스 38도니까 한 요정도 위치가 당시 이 대륙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와 C의 위도 차이는 요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약 20도 S에서부터 10도 N까지 약 3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략 추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55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자, 디귿. D가 생성된 이후 현재까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자, 왼쪽의 그림과 같이 남반구에서부터 북반구로 이동하였고 북반구에서도 위도가 높은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의 XX' 구간을 직선으로 이동하여 측정한 해양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색깔이 칠해진 곳은 정자극기, 칠해지지 않은 곳은 역자극기라고 했네요. 자, 측정한 지역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이를 보니까 이 사이에서 나이가 0이 되는 지점 있죠? 바로 여기가 해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그 나이는 점점 늘어나지요.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리에 따른 나이이기 때문에 확장 속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의 확장 속도, 그러니까 X쪽의 확장 속도와 X' 쪽의 확장 속도가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지자기 분포 역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서는 나이가 같겠죠. 나이가 같다라는 것은 정자극기 또는 역자극기가 같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자극기이고 위와 아래 또는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되는 고지자기 분포의 그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보게 되면 답은 1번이 됩니다. 헤스와 디츠의 해양저 확장설의 초기 이론으로는 변환단층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고지자기 분포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움직임이 이상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서 윌슨을 위시한 여러 과학자들은 판이라는 개념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판구조론이 태동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의 시기는 1967년도 정도로 지금으로부터 약 55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윌슨은
변환단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었는데요. 이것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서로 움직임이 다른, 확장되는 방향이 다른 영역으로 바로 여기에서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A와 C 지역 같은 변환대에서는 서로 이동하는 방향이 같아서 지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었죠. 그러면 변환단층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었고, 이 변환단층이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판의 이동을 알 수 있다라고 초기에 판 구조론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록을 해두는 방식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잊혀졌던 내용을 다시 끌고 오다 보니까 조금 내용에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내용과 교재를 채우는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해저 지형을 탐사하며 해저 확장설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해령축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저 산맥이 끊어져 직각 방향으로 어긋나 있는 단층을 발견하였으며, 이 구간에서 진원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변환단층이라고 하며 해저 확장설에서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었지요. 자, 그 이후로 판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의 경계는 어디인지, 개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각각의 판의 특징은 무엇이고 지질활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등등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판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아야 되는데요.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직권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진파의 속도에 따라서 4가지 층으로 나누어졌었죠. 바로 위에서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멘틀이었었는데요. 멘틀이 그만큼 부피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를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누어 설명하게 됩니다. 상부 멘틀은 지각에서부터 깊이 400km 정도까지의 지점을 의미하며, 하부 멘틀은 400에서 2900km 깊이까지의 그 멘틀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동하고 또는 대류하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게 되죠. 판이라는 것은 지각에서부터 상부 멘틀의 일부까지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자, 왜 일부라고 했느냐? 상부 멘틀의 중간 부분은 연약권이라고 해서 약간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구간이죠. 바로 이 위쪽에 단단한 구간까지가 바로 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판들은 속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지질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 지질학이라는 것은 1960년대서부터 이어진 여러 가지 이론들의 집합체이며, 결국은 판 구조론의 과제를 해결하고 이를 정교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윌슨은 멘틀 물질이 올라오며 퍼질 때 각 해령에서 속도 차이가 있어 변환단층이 생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속도라는 것은 방향 차이가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요. 그리고 해령과 변환단층을 구분하는 땅덩어리를 한 글자로 판이라고 칭하였으며, 지구는 서로 다른 밀도와 크기를 가진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조각보처럼 여러 개의 땅덩어리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다양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 바로 이것이 판 구조론이 되겠습니다.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두께와 밀도에 따라서 2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는 대륙에서 만들어진 대륙을 주로 끼고 있는 판인데요. 이를 대륙판이라고 합니다. 대륙판은 두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km 내외의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규소와 산소 등의 무색 광물이 우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숫자로 말하자면 2.7g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다를 주로 포함하고 있고,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해양판은 그 두께가 5에서 15km 정도로 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철과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금속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따지자면 3.1g/.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의 특징이 다르다는 점,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밀도에 따라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합니다. 대륙판은 밀도가 작고 두께가 두껍습니다. 반면에 해양판은 대륙판에 비해 밀도가 크고 그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수렴한다 라는 말입니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 바로 섭입 현상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판에서 일어나는 현상, 1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판의 경계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광장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스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 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 역시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판들을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스치게 됩니다. 자, 먼저 만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만난다라는 것은 두 개의 판이 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점이 특정한 위치로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수렴형 경계라고 했었습니다. 수렴형 경계라는 것은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인다라는 것은 멘틀 대류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멘틀 대류가 지구 내부로 가라앉는 지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령과는 달리 오래된 지각들이 모여서 들어가고 소멸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각의 나이가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도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하는데요. 이 횡압력에 의해서 역단층이 만들어지고 히말라야, 알프스, 그리고 안데스 산맥과 같은 거대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단층에 대해서는 2단원에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바로 대륙판과 대륙판, 대륙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해양판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올 것입니다. 먼저 밀도가 작은 대륙판과 또 밀도가 작은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이를 충돌형 경계라고 합니다. 충돌형 경계에서는 서로 두꺼운 판들이 만나기 때문에 더욱 두꺼운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판은 밀도가 작아 멘틀 아래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열과 압력을 받지 않아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지요. 대신 들어가면서 지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얕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과 깊이가 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발 지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두 가지로 나왔을 때는 100km보다 진원 깊이가 얕은 쪽을 천발, 깊은 쪽을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신발 지진에 제가 빨간색으로 글자를 써 놓았었는데요. 바로 이것은 수렴형 경계에서만 나타나는 지진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신발 지진이라는 말이 있으면 아, 수렴형 경계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 말했듯이 밀도가 가벼운 대륙판끼리 만났기 때문에 지구 내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 열과 압력을 받지 않아 이 판들이 녹아 마그마가 되지 않죠. 마그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거의 없다, 그냥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한 특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알프스 산맥이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렴형 경계 중에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겠죠? 우리는 앞서서 이러한 현상을 섭입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섭입이 일어나는 공간을 섭입대라고 하겠죠? 자, 섭입대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지하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도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 바로 이 지역을 가리켜 우리는 베니오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니오프가 처음에 설명을 했겠지요. 서비편 경계에서는 바다에 골짜기라고 하는 해구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일본 해구, 일본 앞바다에 있는 해구가 있죠. 깊이가 6,000m, 7,000m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호상열도가 발달합니다. 자, 호상열도라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열도, 바로 섬이 배열을 해서 나타나 있다, 점점점점 나타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섬의 형태가 어떻냐? 호상이라는 말이죠. 호상이라는 것은 원의 일부, 이런 둥근 원의 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섬들이 마치 둥글게 배열되어 있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호상열도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으로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류샨 열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면 알류샨 열도, 자, 미국 알래스카와 지금의 러시아 사이에 있는 이 둥근 지역 있죠? 바로 여기가 알류샨 열도가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습곡산맥으로는 해양판인 나스카판과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 사이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습곡산맥, 바로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섭입이 일어나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습곡산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수려면 경계이기 때문에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점, 그 점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려면 경계의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경우인데요. 이때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바로 이를 섭입이라고 하지요. 섭입되면서 해구가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는 호상열도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발생하며 화산활동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게 되는 필리핀 열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바로 그 앞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멀어지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멀어진다라는 것은 이 한쪽의 중심에서부터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의 경기를 발산형 경계라고 하죠. 발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래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 들어 올려지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지역이죠. 밀어 올려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기까지는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해양판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해양판에서는 대서양 중앙 해령을 예로 들어서 자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나이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조그마한 골짜기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열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해령이라는 용어 대신 열곡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또는 열곡을 암시하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이 발산형 경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과는 반대 방향의 힘이죠. 그래서 정단층이 발달하게 됩니다. 역단층과 마찬가지로 정단층 역시 다음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단단한 지각을 흔들고 부시고 틈 사이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며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바다에 있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고, 육지에서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이 지역에 있는 갈라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는 판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지각 변동, 다시 말해 지진만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죠.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변환단층이 있습니다. 변환단층은 대서양 중앙해령 사이에 있는 변환단층이 있고,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카 서부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환단층, 바로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땅덩어리가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대신 땅들이 엇갈리면서 얕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판의 이동에 따라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양쪽 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 가까워지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반면 판 구조론에서 설명했던 변환 단층은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판의 경계에 대한 특징들을 그리고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판의 경계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고 판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타입이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모두 외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지역이죠.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발생하며 여러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지는데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이고 두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습곡과 역단층이 발생하며 특히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충돌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그냥 없습니다. 거의라고 써놨지만 없다고 여러분들이 봐도 무방합니다. 자, 두 가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보존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존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화산 활동이 없다는 내용. 자,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은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우 진앙과 화산은 밀도가 작은 판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륙판인 유라시아판이 되겠죠.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지구의 자기장으로 돌아가서 지구 자기장을 추적하는 일이 어떻게 대륙 이동을 설명하고 강화시켰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